안녕하세요. 코코관점 법률 김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하광용입니다. 네, 변호사님, 노란색 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저도 이 노란색을 아주 좋아하는 편입니다. 노란색 하면 노란 병아리가 생각나지 않나요? 네. 물론 개나리가 피는 봄도 뭐 생각나기도 하고요. 아니면 바나나, 참외 같은 맛있는 과일이 생각나게 합니다. 김민정 아나운서는 뭐 어떤 게 생각납니까? 네, 저는 오늘 주제와 맞는 스쿨버스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네. 병아리도 떠오르는데 병아리 하면 또 어린 아이들이 떠오르거든요. 네, 그렇죠. 노란색은 이게 네. 눈이 감지할 수 있는, 그리고 빛의 파장 범위 안에서 색깔 중에서 네. 가장 밝은 색이라고 합니다. 네. 일체색 중에 가장 눈에 잘 띄는 색깔로서 눈에 띄는 정도가 우리가 잘 아는 빨강색이 한 2.5배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의 중앙선도 노란색이잖아요. 네. 특히 아이들의 스쿨버스 색깔이 노란색이죠. 그 이유는 어린이 차량을 가장 잘 눈에 띄게 해서 사고를 막아보자는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어린이 통학버스에 부착되어 있는 승하차 보호기에 관련해서 어떤 법안들로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목길 안전사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골목길 주차가 불법인지 아닌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상 시청하시죠. So pretty, so smart, such a waste of a young heart. What a pity, what a shame. What's the matter with you, man? Don't you see it's wrong? Can't you get it right? Out of mind and out of sight. Call on all your girls, don't forget the boys. Put a lid on all that noise. I'm a satellite heart lost in the dark. I'm spun out so far. You start by start, but I'll be true to you. I hear you're living out of state, running in a whole new scene. You know I haven't slept in weeks. You're the only thing I see. Your lips are nettles, your tongue is wine, your laughter's liquid, but your body's pine. You love all sailors, but hate the beach. You say come touch me, but you're always out of reach. In the dark you tell me of the flower that only blooms in the violet hour. Your arms are lovely, yellow and rose. Your back's a meadow covered
네, 요즘은 지나다니다 보면 이 노란색 통학버스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네. 옛날에만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네, 뭐 우리 어릴 때는 물론이고 음, 뭐 한참 전까지만 해도 뭐 어린이 통학 차량이다 이래가지고 특별히 노란색을 띠는 네. 그런 차들이 뭐 흔치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어린이 통학 차량을 보호해야 되겠다. 특히 뭐 성하차시라든지 그런 보호해야 됐다는 차원에서 새로 이게 법률도 규정하고 네. 요즘 최근에 또 더욱더 강화돼서 개정되었습니다만 통학 차량이 요즘 갑자기 많이 늘었죠. 네. 네,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승하차 보호기라 그래가지고 이제 차가 정지를 할 때, 통학 차량이 정지를 하면 문이 열리면서 이렇게 나오는, 네. 예, 그걸 얘기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 어린이들이 타는 통학 차량에는 안전을 위해서 차량도 노란색으로 하고 이렇게 네. 또 승차 보호기도 의무화를 하고 있는데 이런 설치 방법의 기준이나 또 단속 현황이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 승하차 보호기는 물론 이제 어린이 통학 차량이 정지를 하면 이전에도 함부로 추월하거나 네. 뭐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승하차 보호기가 이렇게 펼쳐짐으로써 지나가는 차량이나 뭐 다른 뭐 사람들이 저 통학 차량이 애기들이 승차하거나 하차하는구나 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더 이제 조심하게 하는 건데 어쨌든 이 승하차 보호기 설치를 어린이 통학 차량에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의 이 어린이 통학 차량은 운영자로 하여금 자동차 승하차 보호기를 이렇게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통학버스가 학생을 내리려고 정차를 했는데 네. 그 뒤에 있던 차량이 앞지르기를 한다면 벌금 받나요? 도로교통법상 벌금 20만 원, 아, 20. 그다음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30일 미만의 구류 네. 또는 뭐 과료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단속 당하면 벌금 20만 원 정도 받게 되죠. 어린이 통학버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린이들이다 보니까 안전에 좀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승하차 보호기 외에도 또 의무적으로 통학 차량이 가져야 하는 그런 요소가 있을까요? 네.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 통학 차량은 황색 아닙니까? 노란색 아닙니까? 네, 노란색이요. 네. 노란색을 표시함으로써 저 차량은 어린이가 타고 있구나. 타고 있는 차량이구나. 어린이용 차량이구나 알 수 네네.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 표시 이렇게 어린이가 타고 있다라든지 표시를 해야 되고 승강구에 또 이제 어린이가 내릴 수 있도록 승강구에 네. 이렇게 간격이 높거나 크면 애들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 발판을 또 따로 설치하고 또 이 어린이 통학 차량에는 후방 카메라를 설치해서 네, 네. 실제 어린이들이 내려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 차량과 가까이 있지는 않은지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가 정확히 어떤 건지 좀 궁금하고요. 또 신고를 함으로써 그 목적과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이제 어린이 통학 차량이 아니면서 예를 들어 뭐 노랗게 이렇게 색깔을 칠하고 어린이가 타고 있다 또는 어린이가 내리고 있다 뭐 이런 시설들을 이렇게 보이거나 장치를 이렇게 작동한다면 그 도로에서부터 특혜를 누리게 되잖아요. 네. 불필요한 교통 정체를 유발하고 그럴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어린이 통학 차량은 신고를 의무화해서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차량만 그런 시설을 하게 하고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보호를 받게 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어린이 통학 차량을 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네. 그 어린이 통학 차량이 갖춰야 할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표지라든지 네. 시설들 발판이라든지 후방 카메라라든지 이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잖아요. 그 이제 이걸 신고한 사람에게는 이런 시설을 하도록 강제하고 할 수 있도록 통제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는 의미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매는 게 의무잖아요. 네.
이렇게 똑같이 어린이 통학 차량에서도 안전을 위해서 꼭 지켜야 되는 그런 안전 장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특히 어린이 통학 차량은 탑승자 전원이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그렇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교통 상황, 어떠한 도로에서도. 네. 그 다음에 보호자가 반드시 동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운전자만 이렇게 타고 네. 성하차 시에만 예를 들어 좀 도와주고 어린이들만 타고 다니는 그런 통학 차량도 있었는데 지금은 반드시 운전자 이외에 네. 보호자가 동승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보호자 수는 상관이 보호자 없나요? 수는 뭐 한 사람 이상이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 통학 차량을 운행하는 자, 또 운전하는 자는 그 운전자는 책임자가 안전교육을 이렇게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네, 어린이 통학 차량과 관련된 이런 사건이나 판례가 혹시 있을까요? 이 사건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요. 이제 종전에 이렇게 이제 어린이 통학버스에 관한 단속이 좀 이렇게 느슨할 때에, 뭐 유치원 버스가 네. 이렇게 이제 애를 통학시킬 때, 그 운전자만 타고 뭐 이렇게 가다가 애가 이제 쭉쭉 내리는 거 보고 다 내린 줄 알고 운전자는 그 차를 주차장에 이렇게 주차를 해놨는데, 네. 쟤는 어린이가 뭐 좋을 수도 있고 잘 수도 있잖아요. 애가 잤어요, 차 안에서. 네. 차 안에서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가 자는 줄 모르고 뭐 차문 닫고 이렇게 이제 그런 사고가 있었죠. 그러니까 애가 놀래가지고 네. 다른 큰 뭐 일은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애가 상당히 놀래고 뭐 밀폐된 곳에서 네. 아무도 없고 깨어나 보니까 뭐 그런 깜깜한 주차장에 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정말 놀랐겠네요. 그런 사고도 있었고, 또 이제 뭐, 애가 이제 보통 통학 차량이 오면, 네. 친구들 빨리 만나려고 하는 생각으로 막 통학 차량을 달려가는 수가 있잖아요. 그죠? 어머니는 뭐 뒤따라오고. 네네. 그런 상황인데도, 이제 그 잘 모르고, 그리고 이제 통학 차량 다 타는 줄 알고 또 이제 가다가, 통학 차량에 가까이 다가오는 애를 모르고 이렇게 치이는, 네. 충돌하는 그런 사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린이 통학 차량과 관련된 사고는 또 이제 뭐 차량이 항상 뭐 전진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그 통학 차량에 후방 카메라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네네. 후방 카메라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뒤에 이렇게 내려서 집으로 가는, 애가 뭐 내려가지고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자기 수도 있고. 집 쪽으로 네. 가다 보면 뒤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 도로를 다 횡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후방 주시를 게을리한 탓으로 네. 후방으로 후진하다가 이렇게 다친 그런 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불행히도 어린이 통학버스에 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사고 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렇게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은 조금 부주의한 경향이 있고 또 작기 때문에 운전을 할 때 안 보일 수도 있어서 네. 안전의식이 정말 중요한데요. 운전자나 운영 관리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좀 안전교육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물론이죠. 이제 어린이들을 상대로 아마 안전교육은 지금 뭐 상당히 철저히 하고 있어요. 네, 길을 건널 때는 손을 들고 건너고, 네. 또 이제 통학버스를 내렸을 때는 이렇게 혼자서 이제 독자적으로 다니지 말고, 네. 단체로 이렇게 건너가서 주변 사람들하고 눈에 띄도록 이렇게 하라는 게 있는데, 이제 우리 또 아까 뭐 사고 중에서도 실제로는 통학버스에서 내려서 가는 어린애를, 그 통학버스가 아니라, 네. 주변에서 이제 오던 옆으로 지나가던 차량이 그 통학버스 앞으로 이렇게 애가 지나가는 것을 모르고 이렇게 사고를 네. 내는 그런 사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자, 운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내리고 다 내리고 뭐 예를 들어 뭐 승하차 보호기가 다 이제 이렇게 거두어지고 한 상황이라도 네. 애가 그 주변을 횡단하거나 그리고 이제 버스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은 뒤에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네. 동승자가 이렇게 보호자가 타면 어린이가 차량 안에서 뭐 어떻게 타고 있는지 그것도 물론 감시하고 또 보호해야 되고, 또 승하차 시에 애들이 안전하게
성차하고 하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내려서도 마찬가지로 주변의 차량은 어떻게 안전하게 통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에 차량은 어떻게 통행하고 있는지 이런 상황을 살펴가지고 길을 잘 건너도록 안내하고 데려다 주고, 그 애들이 집에 빨리 가고 싶어 하는 생각에 네. 뭐 어린이 통학 차량 창문 열리면 그냥 뛰어내려가지고 주변 도로 사정은 뭐 아랑곳 없이 집으로 쫓아가는 뭐 그런 상황도 빚어지고, 또 보호자가 동성했다 하더라도 네. 그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동성자 내지는 학교나 유치원 이런 데서 어린이 통학 차량을 탈 때, 또 내릴 때, 내리고 나서 길을 어떻게 건너야 되는지, 어떻게 통제에 따라야 하는지를 사전 교육을 이렇게 철저히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뭐, 그저 어린이들은 원래 좀 그런 충동이 있잖아요. 네. 누가 뭐 건너서 누가 건너오라 뭐 하는 신호를 했다든지, 엄마가 바로 길 건너 있다라든지 하면 뭐 그냥 쫓아 내려가는. 앞뒤 보지 않고 뛰죠. 앞뒤 보지 않고 무조건 자기 하고자 하는 뭐 행동을 하니까, 그런 행동의 특성이 있으면 우리 어른은 아니까, 어른들이 특히 이제, 그래서 이제, 성하차 보호기가 작동하고 있으면, 네. 얼마든지 그런 교육을 받았지만, 그런 애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정지를 하고, 네. 그러한 애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관찰해서 안전함을 확인한 후에,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는 것. 이게 뭐, 더욱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잘하면 정말 그대로 잘 따른다고 하잖아요. 습득력이 좋아서. 그런 면도 있어요. 네. 실은 뭐, 이제 뭐 아주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교육을 좀 받으면, 오히려 뭐 길 건너는 질서라든지, 이런 것은 어른들보다 더 잘 지키잖아요. 네. 근데 어른들이 안 어른들은 지키는 손 것도 들고 안 있고. 가는데 애들은 손 들고 그렇죠.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통 통제하는 데도 어린이 잘 따르는데, 어른들이 안 지켜서 나중에 이제 얘네들이 커서 어른이 되면 우리 어른들도 안 지켰으니까 나도 안 지킨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 전체의 어떤 교통법규 위반하는데 책임은 다 어른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 어릴 때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는 교통법규 지키도록 이렇게 교육을 잘 하는데, 나중에 이제 실제로 행동으로 집에서 안 지키니까 결국 우리 교통법규를 안 지키는 풍토로 이렇게 조성이 되는데, 네. 우리 부모님들부터, 우리 시민들부터 법규를 잘 지키는 행동을 모범을 보임으로써 네네. 어린이들도 결국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그래서 사고가 예방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린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울이라고도 할 정도로 정말 어른들이 하는 거를 막 따라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말로만 너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가리키는 거를 떠나서 먼저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이면 아이들도 그거를 따라서 잘할 것 같습니다. 그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보호자, 동승자의 역할도 정말 중요하고요.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안전 조기 교육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가정에서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어서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저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같이 골목길에서 땅 따먹기도 하고 또 공기놀이도 하고 뭐 고무줄 놀이도 하고 네. 예, 이런저런 추억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밤이 좀 깊어져서 이렇게 하늘이 보면 빨개질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엄마가 이제 밖으로 나와서 들어오라고 그렇지.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변호사님도 그런 기억 있으시죠? 우리도 이제 저도 뭐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 주로 놀면 뭐 골목길에서 놀았죠. 네. 골목길에서 이제 뭐 이렇게 막 남자는 좀 과격하게 이게 놀잖아요. 몸싸움으로서 이제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싸우셨나요? 전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쟁이요. 전쟁이라 그럴까 그야말로 지역 차지하기 또는 뭐 이렇게 한 발로 뛰어가면서 서로 이제 뭐 넘어뜨리고 방 따먹기 뭐 이런 닭싸움 아닌가요? 닭싸움 같이 이제 하는 그런 뭐 놀이도 참 많이 하고 네. 좀 잘했어요 그런 게임을. 아, 혹시 대장, 골목 대장. 뭐 하여튼 뭐 골목길에서 하여튼 네. 놀면 그런 일 아주 빠릿빠릿하게 잘 했고 또 뭐 이제 술래잡기 뭐 도둑잡기 뭐 이런 그런 것도 많이 했고 경우에 따라서 뭐 골목에서 뭐 축구도 하고 그랬죠 저희들이. 골목에서 축구를.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뭐 차량이 별로 없었어요. 네. 진행 차량이 거의 없고, 그때 전에 도로는 우리가 도로를 보통 신장로라 그래서 새로이 만든 도로다 이래가지고 그런 도로에서 놀았는데 차량이 뭐 하루에 뭐 몇 대 정도밖에 안 지나가니까 놀았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놀기가 힘들겠죠. 도로에서 어떻게 네. 공놀이를 하겠어요. 정말 위험하죠. 네. 네, 이렇게 골목길에서 우리의 추억도 묻어나지만, 문제는 각종 범죄와 또 안전사고가 항상 도사리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더욱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도로에서의 사고가, 뭐 고속도로 이런 데서도 사고가 나긴 나는데, 사면은 크게 나겠죠. 나는데, 우리나라의 실제로 교통사고 통계 자료를 보면, 네. 교통사고의 53.6%가 5m 미만의 도로에서, 다시 말했으면 거의 뭐 골목길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도로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는 차 접촉 사고나 차대 사람 등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겠는데, 어쨌든 도로의 상당 부분, 과반수 이상이 네. 이런 그 이면도로, 그런 도로에서 이제 사고가 네, 납니다. 네. 네. 이 영상에서도 보니까 속도를 줄이면 치사율이 현저하게 낮아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속도 문제일까 싶기도 한데요. 특히 이렇게 좁은 골목길에서 좀 차들이 쌩쌩 달리는 거 보면 굉장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골목길에서 제한 속도가 있나요? 도로 상황에 따라서 구간마다 경찰청에서는 뭐 시속 60km 이하 또는 50km 이하 또는 40km 이하,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시속 30km 이하라고 이렇게 제한 속도를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어요.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그걸 잘 보지도 않고 함부로 운전하다 보면 특히 이제 민가가 있는 이런 골목길 그런 길에서는 시속 40km 이하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 그냥 달려오던 대로 그냥 시속 60km 이상, 시속 70km,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시속 80km 그냥 달리다가 네. 골목에서 나오는 사람을 뭐 충돌한다든지 그런 사고가 비일비재하고 그런 사고가 참 많아요. 네, 아무래도 이 고속도로에서의 60km랑 또 골목길에서의 60km는 확연히 다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골목길에 있는 제한 속도를 꼭 지켜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물론 뭐 제한 속도도 지켜야 되지만 교통 상황에 따라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죠? 뭐 이렇게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다중의 사람들이 네. 주변에 있다든지 이러면 제한 속도 지킨다고 사고가 안 납니까? 함부로 달리면 사고가 나고 하는데 그리고 또 운전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고속도로에서 예를 들어 뭐 시속 100km 달릴 때는 별로 빠른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렇지만은 네. 좁은 도로에서 뭐 시속 한 60km, 70km만 달리도 엄청 스스로 빠르죠. 빠르다는 느낌이 운전자 스스로도 느끼잖아요. 아무래도 장애물이 많다 보면 그렇죠. 예, 속도를 줄이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또 이 골목길에 주차하는 것도 참 문제예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속도도 문제지만 이렇게 골목길 안 그래도 좁은데 양쪽에 이렇게 차들이 이렇게 질비해 있으면 또 지나갈 때 이렇게 또 아슬아슬하게 가는 그런 게 좀 그렇죠. 이제 통행을 하면서 지장이 생기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왕복 1차선인데 네. 양쪽에 차가 있다면 이건 정말 양쪽에서 차가 오다 보니까 그렇죠. 정말 문제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골목길, 좁은 골목길에 우리나라 지금 차량이 많다 보니까 네. 예, 불법 주차한 차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자기 집 앞에는 뭐, 또는 자기 점포 앞에는 다 차량을 이렇게 네. 대놓고 있는 그런 사례가 많고, 또 저도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네. 꼭 어느 한 지역, 그 지역을 딱 가면 꼭 불법 주차 차량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교통의 방해를 받는다는 느낌인데, 왜 바로 조금만 지나가거나 바로 직전에는 그런 주차 차량이 없는데, 그 점포 앞에는 꼭 그래 불법 주차 차량이 있는지 참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그분한테 물어보면 아마도 뭐 내 집 앞에 잠시 됐다고 그럴 수도 있겠는데, 교통에 아주 불편을 느껴요. 네. 전부 다 그 불법 주차라는 겁니다. 차량, 예, 도로에는 예를 들어 뭐 주차선이 이렇게 특별히 네. 예, 그어져 있지 않으면은 주차는 전부 다 불법 주차입니다. 예. 아, 그래서 골목길에 주차를 하게 되면은 뭐 추월을 할 수도 없고 법대로 할 것도 추월하기도 어렵고 또 맞은편에 오는 차량과 교행하기도 어렵고 그죠? 그래서 이 불법 주차를 참고로 국민들이 안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의 교통 사정이 주차 사정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주차장이 없어도 차량은 살 수가 있고 운행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뭐 그냥 골목길에 너희당 주차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단속하면 다 벌금이죠. 이렇게 벌금 내야 돼. 네.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제 친구가 네. 차를 불법 주차를 했어요. 네. 혼나야 될 일인데 뭐 그거는 어쨌든 이제 불법 주차를 했는데 어떤 다른 차량이 지나가다가 제 친구 차를 박아가지고 이렇게 네. 망가뜨려 놨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둘 다 과실이 있겠지만 서로가 이제 서로 과실이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이제 물론 골목길에 주차한 것도 뭐 잘못이고 거기에 대한 상환하는 책임을 뭐 지울 겁니다. 지우는데 운전하는 사람은 움직이는 차량이잖아요. 네. 정지해 있는 물건을 뭐 아무리 불법 주차 차량이라고 해서 들이받을 권리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어떨 때는 기분 같아서 너무도 예의 없게 이렇게 주차해 놓은 차량을 보면 뭔가 좀 차량을 좀 차량 운전자가 네. 혼내주고 싶은 생각은 들지만 그렇다고 들이받아서 눈 노릇이고 들이받아서도 안 내고 네. 운전자의 책임이 더 크죠. 근데 그런 그 어려운 그 통행 사정을 만든 네. 불법 주차한 차주에게도 책임은 있으니까 아마도 그 손해배상 문제로 들어가면 상당한 과실상계를 당할 누가요? 주차한 사람. 아, 불법 주차한 사람이요. 그리고 예를 들어 뭐 1,000만 원 물어줬을 것 같으면은 네. 한 뭐 30% 정도는 주차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래가지고 네. 700만 원만 물어주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죠. 네. 그러니까 함부로 주차했어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들이 뭐 주차를 하거나 이럴 때도 내가 이게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해서 사고나 당하지 않을까 혹시 내 차가 무슨 손해나 입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위험이 없도록 주차할 그런 예의를 갖춰야죠. 할 수 없이 주차를 한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뭐, 참 저도 주차를 하거나 운행하면서 보면서 너무도 예의 없게 자기만 생각하고 주차하고 네. 들이받으려면 들이받아 보라는 식으로 되는 그런 차량들이 있어요. 우리 네. 이제 아파트에도 한 번씩 주차한 분을 보면은 멀쩡하게 주차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가로 주차하고 네. 또 뭐 그 가로 주차도 이렇게 어디 저 벽이나 이제 딱 붙여서 주차하는 게 아니라 멀쩡하게 사이를 한참 떼어놓고 또 주차해놓게 돼요. 그래서 그 차량을 비켜가려면 다른 사람이 뭐 막 몇 분이나 우왕 앞으로 빼고 뒤로 빼고 이래 해야 가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한번 이런 년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스티커를 내가 하나 붙였어요. 뭐라고요? 물론 포스트잇이니까 얼마든지 뺄 수는 있지만 네.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요. 항상 주차할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이렇게 되는군요. 오.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내가 경고 문구를 하나 썼어요. 네. 그랬더니 한 일주일간은 그 차량이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요즘 또 되더라고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 도로가 아니니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신고할 건 아니지만 네. 앞뒤에서의 주차 공간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 골목길의 교차점에 보면요, 네. 십자가 표시나 네. 아니면 이제 T자 모양의 이 교차점 표시를 이렇게 곳곳에 해놓는데요. 네. 차량 운전자 또 보행자에게 이제 교차점이 있다 이거를 환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요. 네. 요즘 저도 이제 골목길 운전을 간혹 하잖아요. 큰 도로만 달리다 보면 길이 너무 막히니까. 네, 지름길을 지도를 보고 네. 이제 그런 골목길을 가는데 간혹 이게 무슨 일방 통행인지 과연 이쪽으로 가는 교차로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모르는 상황인데 오늘 십자 이렇게 그어져 있으면 네. 그 안내를 받아서 잘 이렇게 가게 되고 하는 그런 편리성이 있죠. 그 다음에 네. 일방 통행 표시도 이렇게 잘 되어 있고 도로 표지들이 도로에 잘 되어 있으니까 네. 아주 편리해요. 그래서 저쪽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이 나올 수도 있다는 예측도 하게 되고 그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아주 좋은 효과를 누리고 있죠, 지금. 네. 이렇게 요즘에 주차 문제 때문에 이웃끼리 좀 얼굴 붉히는 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큰 싸움도 일어나고 그래요. 네, 제가 듣기로는 칼부림까지 일어나고 정말 큰 소동이 일어나고 한다고 하던데요. 네, 이제 보통 자기 집 앞에 골목길은 자기가 되는 권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왜 우리 집 앞에 되냐, 차 빼라, 못 뺀다, 어쩌고저쩌고 이래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많고, 그게 감정까지 이제, 솟아가지고. 번져서, 네. 그래서 큰 싸움 나죠. 이상하게 사람들이 차만 타면은 약간 좀 격해지시는 것 같아요. 차량과 관련해서. 네. 왜 분노 운전도 있고, 네. 또 어찌됐든 이렇게 주차 문제로도 칼부림이 난다는 게 참 이제 심각하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데, 얼마 전에는 골목길의 주인이라는 사람이 골목길을 주차하거나 통행하는 사람에게 네. 이용료 내놔라. 통행료를 내놔라. 또는 네. 주차요금을 내놔라. 이렇게 소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네. 토지 소유자는 원래 이제 자기 땅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하면 사용료 달라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기본적으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만일에 이제 그 통행로, 즉 도로를 네. 일반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든지 그랬더라면은 다른 사람들이 통행하는 데 대해서 통행료를 못 받게 돼 있어요. 네. 못 받게 돼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자기 땅인데 자기 건축 허가나 그 주변 토지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그 통행로를 일반인에게 내놓아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통행을 하고 있다. 네. 이러면 통행을 막지는 못해요. 돈 안 내고는 다니지 마라라고는 할 수 없지만 네.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그 주변 사람들, 예를 들어 그 안집의 주인이라든지 안집 소유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통행료를 내놔라 할 수 있는 권리는 있긴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어떤 이렇게 구석진 곳에 한 집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 길을 가려면은 한 골목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이 골목을 항상 지나서 이제 자기 집을 가야 했던 한 분이 소송을 당하신 거죠. 네. 그래서 400만 원을 내놔라 지금까지 썼던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은 하잖아요. 통행료를 내놔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 사건 변호사로서 네. 민사사건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이제 통로를 마을 사람들이 쭉 사용하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통로를 계속 사용되고 있었는데 그게 무슨 공식적으로 허가받은 도로는 아니고 그냥 사용되고 있었는데 네. 그걸 이렇게 이제 포장을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 새마을 운동하고 이렇게 포장도 되고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청량을 해보니까 이 땅 주인의 땅을 양분하다시피 해서 통로가 뜬다니까 그 땅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주변을 보니까 실제 통로가 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그거는 놔두고 동네 사람들 그냥 다닌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도로를
막아야 되겠다. 네. 못 다니게 해야 되겠다 하니까 음. 이제 동네 사람들하고 땅 주인하고 이제 소송이 이게 벌어졌죠. 그러니까 네. 다른 사람의 땅을 통행할 때는 무슨 뭐 이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곳으로 다녀야 할, 또 이제 주변 사람 이용권은 있지만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곳, 가장 이제 땅을 적게 이용할 수 있으면 적게 이용하도록 네. 땅을 기퉁이로 사용하게 한다든지 이제 바꿔야 되겠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땅은 폐쇄를 할 수 있도록, 통로는 폐쇄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기퉁이 땅은 이렇게 통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퉁이 땅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네. 그 대신 이용료를 내놔라 동네 사람들에게 했을 때 일부씩 조금씩 이제 부담하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났죠. 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자기 땅을 뭐 전혀 그 땅이 아니면 일반 통행을 할 수 없는 그런 땅의 소유자들에게 통행하게 할 최소한의 의무는 있지만 이제 그 땅을 이용했을 때는 그 땅 이용료는 내놔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합리적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집주인이 그동안에 썼던 거, 과거 거를 이제 물어주는 거고, 또 이제 집을 살 때 보통 이제 부동산에 가서 그런 걸 묻지는 않잖아요. 이 골목길을 지나다니는데 혹시 어떤 통행료가 드나요? 이런 걸 묻지는 않으니까, 몰라서 그랬다. 나 모른다. 누가 그런 거를 묻냐. 몰랐는데 이제 어떡해? 라고 하면은. 그것은 이제 모르는 것에 대한 무슨 면책 있나요?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토지를 살 때는 거기에 뭐 지적도도 떼볼 수도 있는 문제고 주변 도로 상황 알고 샀을 거 아니냐. 알고 산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뭐 그야말로 공공의 도로로서 통행료를 안 내도 되는 땅인지 아니면 사실상 남의 땅을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거는 뭐 파악하고 사야 된다고 보고 또 파악했다고 봐야 되고 네. 우연히 알고 산 사람과 모르고 산 사람 구별해서 니는 주고 그렇네요. 니는 안 줘도 된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옛날에 사용했던 지료, 그걸 지료라고 그러는데 사용료를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는데 옛날에 사용했던 통로 그런 다음에 시효 소멸이 되지 않는 한 줘야 되겠죠. 줘야 되고 앞으로도 물론 줘야 되겠고. 다만 이제 뭐 이번에 이사 온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 이사 온 이후 그 집을 산 이후 네. 그때로부터 뭐 사용료 내겠죠. 아무래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주택을 살 때는 그런 걸 꼭 알아봐야겠네요. 물론 이제 그 통로가 이게 네. 공로인지 사도인지 뭐 일반 통로로 사용되는 통로인지 네. 그걸 알아보고 사야 돼요. 개인 주택이 아니고는 뭐 그런 걸 알아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지나간 것도 뭐 주라는 게, 야, 그 통행료도 없는 줄 알고 다니는데 그까지 달라고 너무 심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있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네. 한편 또 이제, 도로 부지의 소유자의 입장에서 보면, 당신 말이야, 내 땅 아니면 다닐 길도 없고 하늘로 날아다녀야 될 텐데, 네. 명의지가 아무 쓸모없는 땅을 내 땅 때문에 효용이 전가되어 있지 않느냐, 뭐 세도 줄 수도 있고 살기도 맞아요. 하는데, 그렇네요. 그 정도 통행료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또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또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 법률에서는 적절히 이렇게 통행하는데 드는 비용 정도는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주라고 하는 결정을 법원에서 소송을 하게 돼 서로 합의가 안 되면 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겠죠. 다만 이제 시효로 소멸됐다. 10년 이전에 예를 들어 통행료 이거는 뭐 못 네. 받겠죠 주인이. 아, 네. 따지고 보면 이렇게 법적으로는 사실 그 땅 주인의 손을 들어준 건데 어떻게 보면 또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 모르고 그랬는데 지난 곳까지 다 달라고 하면 너무하는 거 아니냐. 같은 이웃끼리 이렇게 하냐. 좀 너무 좀 그렇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또 입장의 차이니까요. 그럼요. 네. 소유자 입장이 되면 달라져요. 네,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사실 이 골목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골목길에는 뭐 거의 뭐 사람만 다니고 겨우 뭐 큰 거 다녀봐야 뭐 마차 정도 소나 다니고 뭐 그런 길이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차량이 다 다녀야 골목길이라고 이제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차 안 다니고 사람만 다니는 골목길은 없으니까요. 거의 없죠. 네. 없고 이제 그래서 노폭이 커지다 보니까 그 이제 도로 소유자에게 손해가 그만큼 크죠. 그래서 일부 보상을 해줘야 되고 보상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거기에서도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네. 거기에서도 함부로 아까 얘기했지만은 함부로 주차해서도 안 되고 주인도 물론이고 동네 사람들도 함부로 주차하거나 거기서도 함부로 골목길인데도 네. 빨리 다녀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골목길을 사용하는 데 대한 사용료 문제는 뭐 그렇고 네. 어쨌든 거기서 안전이 중요하니까 서로 양보하면서 서행하면서 운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골목길 얘기부터 골목길의 주정차 뭐 여러 가지 네.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제 승하차 보호기, 이 어린이 통학 차량에 있는 승하차 보호기에서도 아이들은 또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골목길에서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교육을 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골목길에서는 또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대적 교통 약자인 우리 아이들에게 골목길에서 지켜야 될 그런 안전 수칙과 또 교차점 노면 표시에 대해서도 알려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스쿨존 정책을 시행한 이후로 어린이 교통사고율이 20%가량 감소했다고 합니다. 오늘 다룬 승하차 보호기와 골목길 안전수칙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고 또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교통사고는 가해자, 피해자 모두에게 끔찍한 기억을 남겨주게 되죠. 항상 주위를 살피고 천천히 여유를 가지는 습관이 가있으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오늘 콕콕 안전법률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 서광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빗자루야? 걸레야? 빗자루가 걸레를 물었다. 빗자루처럼 쓸고 걸레처럼 닦고 빗자루질과 걸레질을 뻥이 짱짱 청소짱. 마른 걸레 착, 물걸레 착, 양면으로 착착 붙여서 먼지 나오면 먼지 싹, 얼룩 나오면 뒤집어서 얼룩 싹싹. 물기도 하마처럼 흡수하고 어마야 수많은 모래알까지 쏙쏙 잡아먹는 신기함. 진공청소 따로, 걸레질 따로. 힘들게 청소하지 말고 쓸고 닦고 한 번에 쉽고 편리하게. 팔 떨어져라 힘을 써야 하는 걸레는 잊어주세요. 힘 주지 않아도 울퉁불퉁한 곳도 남김없이 싹. 한 손으로 슬렁슬렁 밀어도 모서리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바닥뿐 아닙니다. 먼지가 덕지덕지 방충망이 우왕 뻥 뚫렸죠. 더러운 유리창도 물걸레로 닦고 마른 걸레로 마무리. 어디를 청소해도 손으로 빡빡 민 것처럼 깨끗한 청소장. 비밀은 강력한 탄성의 양면 특수 걸레판 구조. 원하는 방향, 원하는 각도로 자유롭게 구부러지며 바닥에 닿는 순간 쩔꺽 자석 같은 밀착력 발생. 여기에 한 면은 먼지 갈고리 분섬사, 또 한 면은 때 갈고리 극세사. 양면 걸레 설계로 쓸고 닦고 쓸고. 얼룩덜룩 욕실 거울 물걸레로 먼저 닦고 마른 걸레로 마무리. 더러운 현관 마른 걸레로 흙과 먼지 잡고 물걸레로 뽀득뽀득. 소파나 침대 밑도 거칠 것 없이 들어가고 가구 위도 손쉽게. 자동차 청소도 흠집 없이 순식간에 깨끗하게. 허리 굽히기 힘든 임산부, 기운 없는 어르신들, 청소가 지긋지긋했던 대한민국 모든 주부님들께 바치는 청소장. 부부 한 몸무게 가뿐함. 봄 길이도 내 맘대로 흐르는 물에 싹. 걸레 세탁까지 간편하게. 이제 허리 쭉 펴고 무릎도 꿇지 말고 당당하게 편하고 쉽게 청소하십시오. 또 있습니다. 청소장 핸드 청소기.
자, 얘는 핸드 청소기입니다. 이 아침마다 엄마들 드라이 하시면 방바닥에 머리카락 많죠. 자, 그럼 엄마들 보통 이제 찍찍이나 테이프 뒤로 감으시는데, 자, 제 핸드 청소기로 그냥 가볍게 한 번만 싹 해주세요. 싹 달라붙습니다. 자, 눈만 뜨시면 아침마다 먼지가 쌓이는 곳이 있습니다. 테레비 다이, 화장대, 거울, 액자, 장식장, TV, 모니터. 자, 걸레나 티슈로 닦으면은 얼룩집니다. 자, 핸드 청소를 닦으시면 지나가기만 해도 깨끗해집니다. 자, 그리고 얘가 변신을 합니다. 하나, 둘. 그리고 걸레만 붙여주세요. 자, 요대로 들고 창틀 청소 쓱싹쓱싹. 기가 막히죠? 자, 끝에 몰린 흙먼지는 함께 들이는 삽으로 푹푹 떠서버리면 끝! 청소장 본체, 분손사걸레 2장, 득세사걸레 2장, 핸드 청소기 본체, 핸드 청소기 전용 분손사걸레 2장, 핸디사. 끝이 아닙니다. 가스레인지 지던대, 주방 타일에 눌러붙은 기름때, 세제 없이도 싱크대를 반짝반짝, 세면대는 물론 욕실 청소도 쉽고 깨끗하게 하시라고 만능 클리너 무려 하나, 둘, 세 개까지 총 12종 모두를 다 드리는 가격. 놀라지 마십시오. 단돈 29,800원, 29,800원. 유사품에 주의하시고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좋아봐야 밀대 청소기. 힘은 힘대로 들고 골고루 닦이지도 않고 걸레가 덜렁덜렁. 이런 밀대는 이제 그만. 자, 바닥만이 아닙니다. 더럽고 먼지 많은 방충망 한 번에 해결합니다. 자, 우선 파란색 극세사에 물을 많이 묻혀주세요. 예, 그리고 먼저 물을 살짝 먹여주세요. 자, 때를 조금 불리신 다음에 그러고 닦아주세요. 자, 그리고 뒷면으로 마른 걸레로 마무리 져주세요. 자, 깨끗합니다. 집에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은 벽과 천장입니다. 자, 이 먼지 누가 다 먹나요? 우리 가족이 다 먹습니다. 자, 우선 보라색 분섬사에 스프레이로 물만 한 번만 살짝 뿌려주세요. 그리고 닦아주세요. 먼지가 날리지 않고 깨끗하게 닦입니다. 자, 청소장은 가제트 팔처럼 깨끗하게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빗자루처럼 쓸고 걸레처럼 닦고 빗자루질과 걸레질을 빵에 짱짱 청소장. 청소장은 첫째 편리하니 짱! 마른 걸레 착, 물걸레 착, 양면으로 착착 붙여서 먼지 나오면 먼지 싹, 얼룩 나오면 뒤집어서 얼룩 싹싹. 물기도 하마처럼 흡수하고 엄마야 수많은 모래알까지 쏙쏙 잡아먹는 신기함. 둘째 힘 안 들어서 짱! 힘주지 않아도 울퉁불퉁한 곳도 남김없이 싹. 한 손으로 슬렁슬렁 밀어도 모서리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어디를 청소해도 손으로 빡빡 민 것처럼 깨끗한 청소장. 셋째 청소가 짠! 강력한 탄성에 양면 특수 걸레판 구조. 원하는 방향, 원하는 각도로 자유롭게 구부러지며 바닥에 닿는 순간 쩔꺽 자석 같은 밀착력 발생. 여기에 한 면은 먼지 갈고리 분섬사, 또 한 면은 때 갈고리 극세사. 양면 걸레 설계로 쓸고 닦고 쓸고. 친정엄마가 사용해 보시더니 너무 좋다고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또 하나 샀죠. 청소장 써보면 다른 거 못 쓰겠더라고요. 무거운 청소기 안 들고 다녀도 되죠? 허리 안 구부려도 되죠? 청소장 쓸 때마다 고마운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또 있습니다. 청소장 핸드 청소기. 자, 얘는 핸드 청소기입니다. 이 아침마다 엄마들 드라이 하시면 방바닥에 머리카락 많죠. 자, 그럼 엄마들 보통 이제 찍찍이나 테이프 뒤로 감으시는데, 자, 제 핸드 청소기로 그냥 가볍게 한 번만 싹 해주세요. 싹 달라붙습니다. 자, 걸레나 티슈로 닦으면은 얼룩집니다. 자, 핸드 청소기로 닦으시면 지나가기만 해도 깨끗해집니다. 자, 그리고 얘가 변신을 합니다. 하나, 둘. 그리고 걸레만 붙여주세요. 자, 요대로 들고 창틀 청소 쓱싹쓱싹. 기가 막히죠? 자, 끝에 몰린 흙먼지는 함께 들이는 삽으로 푹푹 떠서버리면 끝! 미국, 독일, 베트남, 일본으로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메이드 인 코리아. 실용신한 등록, 특허 등록, 믿을 수 있는 품질. 청소장 본체, 분손사걸레 2장, 극세사걸레 2장, 핸드 청소기 본체, 핸드 청소기 전용 분손사걸레 2장, 핸디사. 끝이 아닙니다. 가스레인지 지던대, 주방 타일에 눌러붙은 기름때,
세제 없이도 싱크대를 반짝반짝. 세면대는 물론 욕실 청소도 쉽고 깨끗하게 하시라고 만능 클리너 무려 하나, 둘, 세 개까지 총 12종 모두를 다 드리는 가격. 놀라지 마십시오. 단돈 29,800원, 29,800원. 모양은 흉내내도 청소력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짱이네 초록 배짱이가 있어야 진짜 청소장 정품. 유사품에 주의하시고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